어느 정도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 정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적당히 해서 적당히 대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서강대까지 온 거예요? 결과물은 없었던 인생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말할 수가, 제가 그때를 못 이겨냈으면 사실 서강대 못 붙었을 거 아니에요.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 베이스 오렌지를 막 델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진짜 그 정도였어요. 완전 찐노베. 아 진짜 찐노베.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녔는지 아니면 인강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원을 다녔고요. 학원은 김영 편입을 다녔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거의 뭐 포기했었죠. 거의 포기할 정도로 공부를 조금 미약하게 했다. 네, 어. 못했습니다. 찐 노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럼 학원에서 처음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봐요. 네. 이 모의고사 점수 몇 점 나왔을까요? 25점 나왔어요. 몇 개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풀어서 맞춘 게 아니라 찍었죠. 그쵸. 찍은 게 반이지, 사실. 그 당시 20, 30점, 30, 40점 차이 없거든요. 노베이스라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뭔가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요.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아빠가 기술 배우라 했거든요. 기술 못 참지. 네, 그래도 공부를 할 만큼 해보자 라는 생각에 꾸역꾸역 버텼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도망치지 말자. 그러면 그 뒤는 더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나오거든요. 이제 학원에서의 하루 패턴인데, 어느 정도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 정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중요하죠.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저는 새벽반이었어요. 아침 5시에 눈을 뜨고 버스 타고 거의 1시간 반을 가야 갈 수 있었던 학원이라서 5시에 나오면 해가 안 떠 있어요. 1년 365일 언제든 해가 뜨기 전이라 버스 정류장에 가면서 단어를 외워요. 근데 단어도 단어책 진짜 무겁거든요. 이걸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전날 학원에서 내가 외웠던 단어들 그걸 써요. A4 용지. 그리고 접잖아요. 주머니에 꼬깃꼬깃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제 학원에 가서 그 전날 외웠던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수업 시작 전에.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 외워야 되는 개념 같은 거 문제 리뷰를 하고. 근데 저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파는 컵밥 아세요? 컵밥 알죠? 오뚜기 컵밥 다 먹고 저는 하루 베이스를 단어를 진짜 촘촘하게 연결을 해놨어요. 사이사이에 네. 한 번에 내가 나 2시간 외워야겠다 하고 2시간 외우고 그 다음에 안 봐버리면 날아가요. 독해를 풀다 보면은 내가 방금 외웠던 거, 아침에 외웠던 거, 그 전날 외웠던 단어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쵸, 지문에서. 네, 그럼 되게 반가워요. 독해 풀고 죽어라 틀리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문법 이론 외우고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10시 되고. 그죠? 집에 가면 이제 12시니까. 그러니까 아침 새벽반을 들어가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있었네요. 그쵸. 이런 분들이 보통 합격하시더라고. 학원에서 친목 도모를 하는 파가 있고 아니면 독고다이 파가 있어요. 혹시 어떤 파였나요? 저는 나이가 학원에서 제가 그 반에서 제일 많았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친할 수는 없었고 도와주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학원에서 강의를 듣느라고 필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필기를 열심히 하느라고 강의를 못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밸런스를 조절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본인한테 있어요. 학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예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이 못 일어나는 거죠. 내가 준비를 열심히 맞춰 갔다면은 이미 귀에서 강사님이 어느 지문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모른다 그럼 필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 그냥 강의 듣고 있으면 되죠.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들을 이게 본인이 조금 터득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이 방법도 썼다가 없애고 이 방법도 쓰고.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틀리고 외우면 까먹고 공부에 어느 순간부터 좀 재미가 붙었어요. 7, 8월 달? 그 이후에부터 붙기가 시작했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단어가 불안정했어요. 제가 단어를 누적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의고사 단어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오르면서 저는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수가 오를 때까지 좀 버텨야 됩니다. 맞잖아요? 맞죠. 맞고. 내가 만약 문제를 내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유형이 있겠죠. 다 공식이라는 게 어찌되었건 문제라는 존재를 할 테니 그거를 어느 순간 깨우쳤죠. 팍 튀었죠. 점수가 팍 뛰었다.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네. 글 쓰는 입장에서 바로 본 거군요. 그쵸. 편입에는 4가지 파트가 있어요. 단어, 문법, 논리, 독해가 있는데 일단 단어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있을까요? 복화바이블이나 MVP 같은 이런 책들은 표제어가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뜻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단어책 죽을 때까지도 못 외울 수 있어요. 한 번에 2가지 뜻을 외워요, 저는. 동사 형태와 형용사 형태.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누적식으로 월요일날 외운 단어를 화요일날도 봐요. 화요일날 외운 단어, 월요일날 외운 단어 이 2가지를 수요일날도 봐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때 봤던 단어들을 그냥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몇 개를 가져갔고 몇 개를 놓쳤는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문법 강의실이거든요. 강의실로 옮겨야죠. 이 문법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 문법이잖아요. 외워야 돼요. 공식 같은 거니까 그거를 외운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파트. 논리는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영어긴 하지만 한글이랑 좀 비슷한 점을 두자면은 논리는 질서정연하고 뭔가 좀 더 확실한, 의심하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정답률이 올라가는 파트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독해. 풀이법을 다뤄두는 거. 독해 문제는 제가 나눠둔 게 있어요. 제목과 요지, 목적 문제를 풀 때는 꼭 글의 앞에서 주제를 잡으셔야 되고, 글 본문의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 출제자가 하고자 하는 말, 전체적인 요약이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있는 보기만이 진짜 진정한 정답이다.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낚시복이 많거든요. 그쵸. 그거를 걸러내려면은 네. 얘가 처음에 뭘 던졌고 마지막에 뭘로 요약을 했느냐를 잡아야 되는 거고, 트루나트루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선지를 먼저 보라고 해요.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보기 안에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을 잡아낸 후에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은 되게 수월하게 잘 읽히거든요. 왔다 갔다 비교만 해주면 얘는 내용에 있었네, 얘는 없었네를 비교할 수는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문제 유형별로 약간 풀이법을 다르게 해서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거든요. 슬럼프 혹시 왔나요? 맞죠.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때를 못 이겨냈으면 사실 서강대 못 붙었을 거 아니에요. 때는 7월, 8월 이쯤이었고 정말 더웠어요. 점수는 안 오르고 다른 친구들 점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만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랑, 동시에 제가 제 돈으로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돈이 없으면 학원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삼촌이 일하시던 고깃집 불로 째고 1차 초벌하고 옷 다 막 구멍 나면서 네. 돈을 또 모았죠. 그거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되게 믿는 게 그때부터 강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편입을 너가 할 수 있겠냐, 너가 공부 쌩 안 하다가 갈 수 있겠냐, 그게 또 제 반발 심리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조금 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다. 좀 털어내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네.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그거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바쁘게 했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출문제를 풀어 나가잖아요. 네. 커트라인에 좀 도달했나요? 8월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독해 문제 풀이 법을 제가 터득을 했죠. 단어는 이미 누적법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머리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팍 트다가 10월 달에 그 기명 전국 모의고사 2등을 했어요. 물론 기출 점수가 다 좋지는 못했지만. 궁금한 게 이제 대학교마다 편입시험은 또 따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문제 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이거를 혹시 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점수를 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독해 점수를 이만큼 계산했더니 성균관대는 전체 점수 중에 독해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을 넘어간다. 숭실대학교도 반을 넘어가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눠놓고 내가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대학별로 나눠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다. 네네. 14개 대학교를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원서 접수를 지원할 때 좀 전략이 있었나요? 잘 모르니까 경영 경제로 밀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를 원래 가고 싶었던 거죠. 저는 학은제 경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 경제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경영 경제를 썼다. 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제 강사님들이랑 밥 먹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미친놈이다. 그러면요, 이제 편입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내가 편입 공부할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좀 후회되는 점은 없을까요? 딱 하나 남아요. 저를 정말 믿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강사님이 되었건 멘토가 되었건 뭐 친구가 되었건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었으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했겠다.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되게 힘든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완만하게 지나오지 않았을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맞아요. 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요, 이제 편입을 다 했어. 너무 지금 완벽한데 편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마인드가 있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남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그건 우리 부모님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많이 믿고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본인이 이제 편입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적당히 해서 적당히 대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서강대까지 온 거예요? 저를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의심하고 불안하고, 어릴 때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걸요? 무언가를 합니다. 막 뭐 어떤 과목이든 예체능이든 하는데 막 주변에서 와 잘한다 이런 소리는 듣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 끝에 가서 지쳐서 안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결과물은 없었던 인생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말할 수가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저는. 좋습니다. 너무 또 진지하기 전에 빨리 인터뷰 끊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너무 진지해지면 안 끝나거든. 2025년도 데뷔를 하는 편입 준비생들이 보고 있을 건데 어떻게든 더 높은 대학으로, 어떻게든 더 높은 학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매일매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